말씀해 주신 종목 장세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질까요? 네,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조금 뭐 빅테크 기업이 결국 지수를 대다수 구성하고 있는데 뭔가 빅테크 기업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다 상승하기에는 이제 개별 기업별로 조금 촉매제가 부족한 기업들이 있거든요.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제 메타 정도 제외하고는 이제 조금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계속해서 캐펙스 지출이 나가고 뭐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AWS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조금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게 올해 하반기는 돼야 그 데이터 센터 병목 현상이 좀 해결되고 클라우드 성장률이 좀 가팔라질 수 있다 그런 걸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조금 올해 하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개별 종목 장세에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에는 뭐 오늘 폼 썰티네프도 이제 다 공개되고 했는데 그런 거 이제 투자 대가들이 어떻게 투자했는지 어떤 거 이제 사고 팔고 했는지 참고하면서 좀 포트폴리오 상반기엔 계속해서 개별 종목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하반기까지 간다고 하니까 저 마음이 되게 답답해졌어요. 이거 저희 지금 요즘 유튜브 채팅장에서 저희 보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거 국장 무빙이다. 지수 묶어놓고 종목만 움직이는 게 마치 코스피 코스닥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약간은 아쉬운 그런 어디서 답변을 많이 본 것 같은 무빙. 어디서 기시감이 많이 드는 그런 무빙을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. 말씀해주신 대로 13F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. 첫 번째로 내용 살펴볼 건 우리의 만 95세 워렌 버핏 옹의 매수와 매도일 것 같은데 좀 되게 예상치 못한 종목을 매수를 하셨더라고요. 어떤 걸 사고 어떤 걸 팔았는지 함께 정리해 볼까요? 예, 아무래도 이번에 뭐 워런 버핏 홈스 얼티메트가 가장 조금 시장에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, 근데 약간 조금 시장에서는 이제 버핏이 관여한 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버크셔에서의 홈스 얼티메트에서 가장 흥미로운 거는 뭐 사고 팔고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냥 어쩌면은 애플 매도를 멈췄다. 그게 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애플을 최근 거의 1년 동안 계속해서 매도해 오고 있었고, 특히 작년에 이제 뭐 주주총회에서도 애플 버크셔서의 주요 자산이고 계속해서 가져갈 거다 이야기했는데도 계속해서 매도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드디어 매도가 멈추고 이제 또 5월 달에 버크셔서의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애플 관련한 이야기 그때 가면 한 번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, 누홀딩스 이런 금융주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버크셔서에서 거의 뭐 작년, 재작년부터 뭐 JP모건, 웰스파고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금융주 축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이것도 그렇게까지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도미노 피자랑 풀코퍼레이션 이런 업체를 또 이제 매수했는데 여기도 이제 지난 분기부터 매수를 했고 생각보다 포트폴리오 비중이 크지 않아서 이제 워런 버핏이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뭐 토드 콤스나 테드 웨슬러 같은 이제 후계자들 그 포트폴리오 관리자들이 매수한 거 아니냐 좀 시장에선 그렇게 추측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같은 맥주 기업도 포트폴리오 비중 한 0.5% 수준으로 신규 매수를 해서 조금 이제 뭐 프리마켓에서는 시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근데 결국 이제 맥주 기업도 뭔가 좀 최근 소비 트렌드나 그런 데서 많이 어긋나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렇게까지는 크게 반응 안 하는 것 같고요. 아무래도 그래서 뭐 이제 개별 종목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좀 버크셔에서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거는 애플 매도를 제외하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인데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이 모델로 맥주가 가장 유명합니다. 원래 코로나 맥주로 유명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미국의 맥주 점유율 1위가 이 모델로라는 맥주가 돼가지고 그거 만드는 브랜드 기업이거든요. 근데 이게 기존에 버드와이저를 제치고 이제 1위를 하게 된 건데 버드와이저가 뭐 작년에 약간 그러니까 버드와이저 뭐 맛이 없어져서 이제 1위 자리를 뺏겼다 그렇다기보단 작년에 이 버드와이저 약간 불매 운동이 좀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맥주 주 소비층이 약간 백인 중장년 남성인데 근데 이 조금 그런 그 소비층에서 안 좋아하는 뭐 트랜스젠더 마케팅 그런 걸 이제 버드라이트 측에서 했다 보니까 그게 약간 역풍을 불면서 작년에 좀 불매 현상이 있었거든요. 반면에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런 이제 뭐 좀 트럼프 행정부 시대 뭐 그런 거 안티 DEI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도 마케팅을 이제 더 이상 그런 쪽으로 안 하고 좀 최근에 전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서 어쩌면은 이 버핏의 버크셔에서는 이 모델로 맥주를 파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를 투자했지만 근데 이제 그 버드와이저, 버드라이트, 그리고 이 스텔라 아르투아 그런 거 갖고 있는 엔하이저부시 인베브가 올해 다시 반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제 이런 게 좀 소비 시장에서는 어디 슈퍼볼 광고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력이 크거든요.
근데 이 모델로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슈퍼볼에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는데 엔하이저부시 인베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조금 사업 점유율을 많이 뺏겼다 보니까 올해 적극적으로 뭐 버드라이트, 버드와이저 그리고 스텔라 아르투아 이 세 개 맥주를 올해 이번에 슈퍼볼에 광고를 집행하면서 상당히 좀 점유율 회복을 노리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어쩌면은 근데 이 맥주 관련해서 더 중요한 건 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알코올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 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이제 그 캔 맥주가 아닌 캔 생수 이 리퀴드 데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또 이번에 또 슈퍼볼에 광고를 냈거든요. 이번에 상당히 흥미롭게 뭐 수술실에 있는 의사나 비행기 파일럿 그리고 뭐 판사 스쿨버스 드라이버, 뭐 경찰관 다들 맥주를 마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게 이제 리퀴드 데스 생수다. 그런 이제 또 파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결국 이제 점점 맥주 대신에 이렇게 캔 맥주 대신 캔 생수를 즐기는 시대 이런 게 점점 젊은 세대로 갈수록 나타나다 보니까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오늘 뭐 버크셔스에서 투자했다 이 소식 때문에 프리마켓에서는 좀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 이게 뭐 소비 트렌드에서도 조금 어긋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버크셔스에서 엄청나게 큰 비중을 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주가 그렇게까지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요. 그리고 뭐 도미노 피자도 이번에 뭐 두 분기 연속 매수했다 소식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도미노 피자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예정돼 있다 보니까 그때 보고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도미노 피자 관련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 이 비레크먼이랑 또 같이 봐야 되는데 비레크먼이 도미노 피자를 2021년에서 22년까지 1년 동안 투자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 당시 왜 1년만 투자하고 매도했냐면은 도미노 피자가 조금 너무 비싸다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비레크먼은 버린 투자처인데 이게 또 버크셔에서의 후계자들은 투자를 했다.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 이 비레크먼은 상당히 레스토랑 투자에 또 일가견이 있어서 뭐 치폴레 투자로도 유명하긴 한데 이번 폼 설티네프 공개된 바에 따르면 치폴레나 뭐 힐튼 같은 건 비중을 조금 축소했고 오히려 나이키를 3분기 연속 매수하고 또 그리고 폼 설티네프는 공개 안 됐지만 우버를 비중 1위로 매수했다 그런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. 근데 이제 그 도미노 관련해서 또 보다 보니까 이 비레크먼 하면 레스토랑 투자에서는 그래도 버크셔 해서웨이보다는 비레크먼이 좀 더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비레크먼이라는 사람이 그 본인의 헤지펀드를 차리고 약간 레스토랑 주식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과거부터 투자를 해왔기 때문인데 실제로 사례가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치폴레가 2016년에 약간 노로바이러스 사태로 힘들 때 투자를 해서 텐베거를 찍는 그런 이제 좀 전설적 투자 사례도 있고 뭐 스타벅스도 한 1년 정도 투자해서 한 90% 먹고 나온 적 있거든요. 뭐 도미노 피자도 이제 한 1년 좀 짧게 투자해서 빠르게 많이 먹고 나오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레스토랑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는 도미노를 버렸는데 비싸다고 이 버크셔에서는 도미노 피자를 샀다. 그런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폼 설티네프도 준비해온 게 있는데 이 마이클 버리도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력이 있습니다. 뭐 이분이 이제 워낙 빅쇼트 주인공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뭐 운용 자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그 과거에 어쨌든 금융위기 당시 워낙 핫스타로 떠올랐기 때문에 항상 뭘 사는지 그런 게 시장에 좀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은 또 금융 인플루언서에 가까운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. 본인이 뭐 이제 SNS 계정은 옛날에 이제 조금 뭐 투자 실수하고 삭제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근데 이번에 매수한 것 중 가장 흥미로운 건 에스티로더랑 VFC 코퍼레이션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마이클 버리가 이런 소비재 이런 쪽에는 거의 투자를 안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워낙 이제 중국 쪽 그 중국의 경기 회복 그런데 최근 베팅을 많이 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에스티로더나 뭐 반스, 노스페이스 그런 의류 브랜드 갖고 있는 VFC에 투자한 게 조금 이제 중국의 경기 반등 그런 쪽에 계속해서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에스티모더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건 이 VFC인데 아무래도 VFC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턴어라운드가 조금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. 여기가 매출 성장률이 거의 뭐 마이너스 한 20%까지 갔던 기업이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다시 플러스까지 성장이 회복되고 있거든요. 특히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반스나 노스페이스보다는 팀버랜드 같은 브랜드가 좀 인기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이제 턴어라운드를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마이클 버리의 눈에 포착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실제로 VF 코퍼레이션이 과거에는 주가가 뭐 100달러도 넘고 배당을 50년 연속 이상 그 증액했던 배당 킹 기업이었습니다. 근데 여기가 배당도 다 삭감하고 뭐 CEO도 교체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번에 뭐 3월 6일 날 투자자 행사 진행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턴어라운드 기대감 계속 있고 마이클 버리도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좀 흥미롭게 볼 기업 아닌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설티네프 워렌 버핏과 비레크먼 그리고 마이클 버리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레스토랑 브랜드 중에서 물론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만 지금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와 도미노 피자를 샀다는 것 약간 의아하고
그리고 실제 주가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. 브레크먼도 굉장히 기사가 많이 됐었고 또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그런 게 지금 알리바바가 잘 가고 있는데 비중 축소를 했단 말이죠.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한 모습도 있습니다.